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와 캐나다 초계기와 중국 전투기 사이에 위험한 상황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중국과 서방의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중국 전투기가 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초계기의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한 사건에 대한 파문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 호주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서 중국 전투기가 호주 초계기, 그러니까 P-8의 통상적인 감시 활동을 방해하면서 한 다발의 체프가 뭐냐면 이 상대 레이더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쇳가루를 말하는데요. 이거 체프를 뿌려가지고 파편 중 일부가 초계기 엔진으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군용기는 이 미사일을 교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대응책으로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 조각으로 된 이 체프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건 추격하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말레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 호주 항공기와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중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최근 인도 태평양 공역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와중에 이 중국 전투기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6에서 30m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까운 거리죠. 이 6m에서 30m 정도까지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2일 외신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이던 이 캐나다 공군 CP-140 해상 초계기가 지난 4월 26일부터 한 달간 태평양 공해상에서 작전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을 받았다 하는 거, 이 캐나다 조종사들이 중국 조종사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였고요. 또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캐나다 조종사들에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욕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협 비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캐나다군은 작년 연말부터 중국 전투기가 자국 초계기에 60회가량을 접근했고, 이 중 한 20회 정도는 위험할 정도로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6일 중국 전투기 위협 비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이 극도로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9일에는 뉴욕타임스가 최근 중국 전투기가 인도태평양 공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동맹의 군용기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더 큰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중국의 위험한 도발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투기 일어난 사건의 공통점 뭐냐면 모두 전투기가 아니라 초계기의 비행에 대해서 중국군 전투기가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국제공역과 해역에서는 항공기와 함정들이 군사훈련도 하고 또 경쟁국 감시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이들 간의 접촉은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자국 인근에 항공기나 함정이 출현하게 되면 떠날 때까지 밀착 추격을 하고 경고 통신을 발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여러 국가의 표준화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이 보여준 행동들은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의 조종사들이 전투기도 아닌 초계기에 대해서 사실상 위협을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는 적반하장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캐나다와 호주가 도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6일 캐나다 군용기 근접 비행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캐나다 군용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핑계로 중국 측에 대해 근접 정찰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7일 호주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주 정찰기가 중국의 시사군도, 그러니까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정찰했고 중국 측에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사군도 영공에 접근했다 그러면서 호주군은
중국의 주권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고 중국군 대응 조치는 안전하고 합법적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호주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초계기가 비행했던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곳에 군함을 보내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쳐왔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한국15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6일 호주 측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호주 군용기가 근접 정찰을 하면서 중국 측의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 공산이 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서 호주 P-8 해상 초계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했거나 또는 침범하려 했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상훈련을 위험한 방식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중국 전투기가 캐나다 초계기에 근접 비행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캐나다 군용기가 동중국해까지 날아와서 근접 정찰하면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를 인용해서 북한은 캐나다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내건 캐나다 측 비행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캐나다 초계기 비행은 북한 선박 정찰이 아니라 대중국 정찰 또는 견제 차원의 비행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죠.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선 무장의 수준이 전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요. 전투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초계기를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초계기를 할지라도 중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그러면 이건 관영 매체가 아니라 중국군의 당국이 또는 외교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규탄할 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들이 이렇게 국제 관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연대가 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내해라고 주장하는 이 구단선 내의 남중국해 안에 타국의 전투기는 물론이고 초계기까지도 진입을 불허하겠다 하는 의도를 중국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미군의 전투기에 대해서 위협성 비행을 하지 않고 호주라든지 캐나다군의 초계기에 대해서 이런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의 남중국해 진입에 대해서 죄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몸을 움츠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 군용기는 중국을 위협 억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조율을 하면서 근접 정찰을 위해 중국 문정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했다 그러면서 호주가 미군이 아니고 중국과 군사 분쟁이나 사고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방지게 미국 힘을 믿고 중국 영해 안에서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겁박을 한 겁니다. 또한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국제방위 선임연구원 티모시 히스도 캐나다와 호주 같은 미국 동맹을 겨냥하는 것은 이런 연합의 약점을 조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이들 국가의 국민에게 중국에 대항한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호주나 캐나다군에 대한 위협 비행을 통해서 각 해당 국가 내에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중국해 순찰에서 발을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뉴욕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오레나 스카일라 마스트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보다 그 동맹을 상대로 하는 것을 덜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서방 진영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종사들을 치킨 게임으로 내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위험한 도박 때문에 자칫 전투기 간 충돌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국제 분쟁 또는 확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 충돌로도 언제든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블랙스랜드 호주 국립대학교 안보정보학 교수는 사고가 하루 신문 헤드라인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국제 여파가 오래가는 대형 사건이 되느냐를 찰나의 순간이 결정한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하고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충돌해가지고 당시 중국 조종사가 사망을 하고 미국 정찰기는 중국 하이난섬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중국은 미국 정부가 조종사의 죽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사과 서한을 보낼 때까지 이 정찰기 승무원을 11일간이나 붙잡아 놓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 또 상황이 다르죠. 대만 문제까지 겹치면서 언제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거의 매일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 상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충돌은 어느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야흐로 이렇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이 하는 위험한 도박은 언제 어떻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